안녕하세요. 친정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다사다난했어요. 특히나 남편과 헤어져서 그런지 지난 1년이 저에게는 유난히 길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당시 남편이나 저나 나이가 30 중반으로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작부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고 1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시댁에 반해 제 친정은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친정아버지께서 암을 진단받으셨는데 당시 의사 말로는 치료만 잘 받으면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돈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재산 다 끌어다 아버지 병원비로 썼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아버지는 폐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지셨던 채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금전적인 측면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빚과 재산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고 그나마 어머니 명의로 있던 집은 지킬 수 있었네요. 이후로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본인의 생활비를 벌어 쓰셨고 저는 저대로 회사 생활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모녀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사는 게 어디냐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지요.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다가 제가 시집을 간다 하니 친정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친정어머니께서는 3천만 원이란 큰돈을 내주셨고 저는 염치불구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변명 같지만 당시 제가 모아둔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 2억을 가져온다는 남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싶어서 그 3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청첩장까지 나오고 한창 집을 알아보던 시기였어요. 하루는 어머님이 집으로 저를 부르셔서 혼수나 예단으로 할 이야기가 있으신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절 앉혀두고 말씀하기를 시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당장 해주기로 했던 2억은 못 해줄 것 같다고요. 황당했지만 제가 맡겨둔 돈도 아니니 무조건 내놓으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을 미룰까요? 라고 물었더니 대뜸 저더러 돈 보고 시집 오는 거냐며 화를 내시대요. 당황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집은 어떻게 구하나 싶어서 그런다 하니까 당신이 일단 3천을 해줄 테니 제가 가져오는 돈 8천을 보태서 어디 전세나 월세라도 알아보랍니다. 남편도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며 그때는 정말 파혼이라도 하면 제가 돈 보고 시집 가려던 여자밖에 안 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 대한 걱정이 된 거지 남편 자체가 싫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계획대로 식은 올렸고 제가 가져가는 돈 8천으로 작은 전세를 구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돈 3천으로 결혼식이랑 그런 대로 가정가구 구색은 마쳤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 몰래 시부모님께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서였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결혼 초에는 무슨 바람이 불어 그랬는지 남편이 먼저 저더러 경제권을 가지라대요. 하지만 한 두세 달도 안 돼서는 갑자기 그동안 얼마나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계부 내역을 보여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계산이랑 안 맞는다며 제가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자입니다. 치사하고 억울하고 이깟 경제권이 뭐라고 괜히 가지고 있다가 더러운 꼴이나 보겠다 싶어서 그러자 했어요. 이후로 그렇게 저희는 각자 따로 돈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보험료랑 통신비도 각자 내자길래 그러라 했어요. 결국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 생활비랑 공과금 그리고 세금 정도였는데 이것도 제때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랑 돈 문제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고 다니길래 생활비도 안 주느냐고 제가 따지고 들었지요. 여자라도 생겼냐니까 자길 뭘로 보냐면서 지가 뭘 잘했다고 같이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도 죽겠다며 그리고 나서야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 사업이 망해서 자기가 시부모님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남편 한 달 수입이 제가 알기로 300 남짓이었는데 200 이상씩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에게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께 더는 돈 보내드리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다 당신도 같이 망하는 거라고 우리 다 같이 죽는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 하대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는 듯 했어요. 희망이 있었달까요? 하지만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다음날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는 저한테 다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돈 못 드린다고 했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가지고는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돈을 줘라 마라 소리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집 며느리 보면 목에 힘주고 다닐까 그 꼴 보기 싫어 없는 집 며느리 고분고분할 줄 알고 반대 안 하고 받아줬더니 어디 감히 당신 아들을 조종하려 드느냐고 막말을 퍼부으시대요. 어머님의 막말보다 더 힘들고 속상했던 건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반만 드리면 안 되겠냐입니다. 자기가 벌어오는 돈에서 반은 우리 쓰고 반은 시부모님 드리자는데 그럼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애 낳고 집 사냐니까 그럼 뭐 자기 부모님은 모른 채 하고 사냐고 오히려 지가 목에 핏대를 세우대요. 한심하고 허탈하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씩 주면 나머지는 죽을 끓여 먹든 밥을 끓여 먹든 간섭하지 않기로 했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부부지간에 이렇게까지 따져가며 살아야 하나 싶어 차라리 갈라서자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지만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여자는 남편 없으면 사는 게 참 고달프단 소리였거든요. 그 소리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서 그런 건지 그때만 해도 용기가 안 나대요. 게다가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몰려온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친정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다른 것보다 문제는 갈비뼈골절이었어요. 의사 말로는 4주 정도는 입원한다 생각하라대요. 앞으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니 옆에서 잘 살펴드리라면서요.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한 덕분에 당분간 야근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불이 나게 친정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열흘쯤 되니까 친정어머니가 갑갑하다면 나가고 싶어 하시대요. 의사도 하는 말이 생각보다 상태가 금방 좋아지셨다고요. 그래서 다행히 친정어머니는 입원한 지 12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제가 같이 다닐 요량으로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남편이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 일전에 어머님도 아버님과 싸우셨다며 막무가내로 일주일이나 계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상황이 못 되었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튿날 웬일로 어머님으로부터 연락이 다 왔대요. 지난번 돈 가지고 한바탕 큰 소리가 오간 이후로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신 건 처음이었지요. 솔직히 저는 늦게나마 저희 어머니는 어떠신지 물어보려고 연락하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대뜸 하시는 소리가 다음 주엔 네 시애비 생일인 거 아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날은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더러 외식이 웬 말이냐며 시집 오자마자 처음 만난 시애비 생일인데 당연히 네가 생일상을 직접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대요. 어이가 없던 제가 남편에게 들으셨겠지만 사고로 다친 친정어머니가 지금 여기 계신다고 잘 아시지 않냐고 저도 그러면 안 됐는데 너무 속상해서 조금 빈정거려 봤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들었다면서 퇴원했으면 자기 집으로 가지 왜 니네 집으로 온 거냐며 아무튼 아버님 생일잔치는 니네 집에서 할 거라고 그런 줄 알랍니다. 이미 친척분들한테도 다 얘기해뒀다고요.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막무가내인 어머님께 지금 친정어머니 거동도 불편하시고 어디 다른 데로 못 모신다. 생일상이고 뭐고 못 챙기고 잔치는 가당치도 않다고 딱 잘라 말했네요. 그러자 어머님도 열받으신 건지 두고 보자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대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얘기 좀 하자는데 딱 봐도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일잔치 이야기면 집어치우라 했습니다. 그렇게 생일상 차려드리고 싶어서 미치겠으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차려드리면 되지 않냐고 그게 굳이 우리 집이어야 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지금 친정어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지금 자기 부모님이 망해서 무시하는 거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건 어디서 나온 자격지심이냐고 그러면 당신이랑 시부모님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뭐 때문이냐 그랬습니다. 모 눈엔 뭐만 보인다고 똑같은 사람 취급하지 말라니까 얼굴이 벌개져서는. 그리고는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요? 친정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란 인간은 꼭두 새벽부터 어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이때 솔직히 한참 냉전 중이라서 저도 굳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요란하게 현관벨이 울려서 나가보니 어머님 아버님이 문 앞에 서 계시대요.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려는 걸 간신히 막고 지갑하고 핸드폰만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앞 카페에 들어가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이 저더러 잔소리 말고 다음 주에 생일상 차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못한다 하지 않았냐고 왜 이렇게 억지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는 소리가 친척들 앞에서 당신들 얼굴에 똥칠해야 속이 후련하겠냐고 그럽니다. 아니, 아버님이 이제 겨우 63이신데 무슨 친척들까지 불러서 생일잔치를 하시냐고. 그러면 어머님 댁에서 하시라 했습니다. 제가 남편 편으로 미역국이랑 갈비 정도는 해서 보내보겠다고요. 그랬더니 그건 싫답니다. 무조건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주는 생일상을 받아야겠대요. 어찌나 기가 빠지고 힘이 들던지 저도 모르게 적당히 좀 하시라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저희 어머니 아플 때 하다못해 안부 연락 한 번 없으셔놓고 이제 와서 무슨 생일상 받아먹길 바라시냐고 어쩜 이렇게 뻔뻔하시냐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와서 본색을 드러낸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네가 그런다고 니네 엄마가 천년만년 살 거 같냐? 시집 왔으면 시부모가 부모지. 낳아준 부모는 죽었다 생각하고 사는 게 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도 자식이라고 낳아 키우신 시외할머님이 불쌍하다고 악을 썼네요. 결국 이 일로 남편과도 지독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끝끝내 지 부모 편만 들더라고요.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져드리면 안 되겠냐. 장모님한테 하는 만큼만 해드려봐라. 아니, 니네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냐? 어이가 없어서 결국 끝도 없는 싸움의 반복 끝에 이럴 거면 갈라서자 소리가 나왔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남편이 자기가 3천만 원 가지고 오면서 시골리고 어쩌고 했다며 그 돈 돌려달라길래 너는 나랑 사는 동안 내가 해온 집에서 안 자고 어디 밖에서 잤냐고 또 싸우고 제가 그렇게 억울하면 네가 사온 거 들고 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디다 두냐고 짜증을 내더니 결국 빈몸으로 나가대요. 그렇게 1년 좀 넘는 결혼 생활은 아주 지저분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이 긴 세월을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걱정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게 별로 걱정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기도 한데 사실은 며칠 전 남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이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까지 손 떼면 안 되는 데까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결국 주변에서들 돈 갚으라고 난리가 나서 고소까지 당했다던데 저야 그걸 알아서 헤어진 건 아니지만 그 동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다 싶던지요. 늦은 후회지만 결혼 그거 조금 늦게 하면 어떻다고 제가 너무 신중치 못했던 게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니 그만 속상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열심히 살아볼 생각입니다.